주피디가 오랜만에 서울 밖으로 역사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충청남도 예산군 가야산 자락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요? 네,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파묘 이야기의 현장을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파묘는 말 그대로 무덤을 파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 극장가에서 가장 핫한 영화가 파묘죠. 영화 파묘는 풍수와 주술, 역사적 사실을 흥미진진하게 엮어내 국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주피디가 오늘 소개하는 사건 역시 풍수에 얽힌 파묘 이야기이자 서구 열강의 조선 진출 과정에서 벌어진 가장 해괴한 사건입니다. 주피디가 찾은 곳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이자 고종의 할아버지인 남현군 묘입니다. 왕릉의 봉분이 언덕 위에 조성되어 있는 것처럼 남현군 묘 역시 제법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보니 뒤편으로 가야산 봉우리들이 아늑하게 감싸고 있고 앞쪽으로는 멀리까지 시원하게 튀어 있습니다. 풍수지리를 잘 모르는 주피디지만 왠지 좋은 자리 같다는 인상이 드네요. 실제로 명당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외진 곳임에도 풍수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현군 묘가 이곳에 자리 잡게 된 것에 대한 유명한 야사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현군은 사망 후 경기도 연천군에 묻혔는데 당시 뛰어난 직관 한 사람이 남현군의 넷째 아들 흥선군 이하응에게 최고의 명당 자리를 알려줍니다. 직관이 말하기를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올 땅이 있다. 그러나 무덤 주인은 화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안동김씨 세도가 위세를 떨치던 시기, 안동김씨에 눌려 지내던 흥선군의 야심을 자극한 것일까요? 천자, 즉 황제가 나올 명당이라는 말에 흥선군은 경기도 연천군 부친묘를 파묘한 후 그 천하명당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가야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흥선군은 주지에게 거액을 주고 땅을 산 후 절을 불태우고 탑을 허물어 없앴습니다. 그리고 탑이 있던 자리에 무덤을 조성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남현군 묘라는 이야기입니다. 묘를 옮기고 6년 후 흥선군에게 둘째 아들 명복이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11년 후 제25대 왕 철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철종은 아들을 두지 못했습니다. 철종 직전 임금이던 헌종도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철종이 하루아침에 왕이 됐었는데 그 철종마저 후사를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종친들 중에 누군가를 찾아 왕위를 이어야 하는 상황. 이때 후임 국왕 지명권을 가진 신정왕후가 흥선군의 둘째 아들 명복을 지명했으니 그가 바로 조선 제26대 왕 고종입니다. 묘를 옮기면 후손 중에 천자가 난다고 한 직관의 예언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 것일까요? 아들이 왕이 되면서 흥선군은 흥선대원군이 됐습니다. 왕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그 아버지에게는 대원군 칭호가 붙여지는데 조선에서 대원군은 4명 있었습니다. 이 중에 흥선대원군만이 살아있을 때 자식이 왕이 됐습니다. 12살 어린 임금을 대신해 권력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이후 비변사 해체, 서원철폐, 경복궁 중건 등 지난 수백 년간 어느 임금도 손대지 못했던 중대 과제를 쾌도난마처럼 처리해 나갔습니다. 이때는 조선에서 천주교가 퍼지고 서구 열강들이 통상을 하자며 본격적으로 조선의 문을 두드리던 시기였습니다. 고종 즉위 2년여 후 흥선대원군은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에 들어갔습니다. 1866년 시작된 병인 박해입니다. 이때 조선에서 활동하던 프랑스인 신부 12명 중에 9명이 순교했습니다. 3명은 구궤로 탈출했는데 이 중에 1명이 페롱이라는 신부였습니다. 페롱 신부는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일인 상인 오페르트와 접촉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조선을 굴복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조선 제1의 권력자 흥선대원군 부친의 유고를 확보해 이 유고를 볼모로 통상 요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조상에 대한 조선인들의 존중심이 대단한 점을 이용하겠다는 계략이었습니다. 이 계략은 병인 박해 2년 후 실행됐습니다. 젠킨스라는 미국인 물주가 합세하면서 이 희대의 유골 탈취 작전은 독일인 상인, 프랑스인 신부, 미국인 관리가 주동이 된 다국적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인과 필리핀인이 일꾼으로 참여했고 조선인 천주교인 몇 사람이 길 안내 역할을 맡았습니다. 도합 100여 명으로 꾸려진 남현군 묘 도굴단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충남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삽과 곡괭이를 들고 막무가내로 남현군 묘로 몰려간 이들. 유고를 손에 넣는데 과연 성공했을까요? 이들은 쉴 새 없이 5시간 동안 묘를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삽질을 막아선 것이 있었으니 단단한 석회였습니다. 관을 둘러싼 두꺼운 석회층을 회격이라고 하는데요. 석회와 모래, 황토 등을 섞은 이 재질은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새벽 썰물 시간이 될 때까지 회격을 부수지 못한 이들은 서둘러 철수해 배를 타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상 섬기는 것을 목숨처럼 중시하는 나라에서 무덤을, 더군다나 현직 국왕의 할아버지요 실권자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이렇게 파헤쳐 놓았으니 당사자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의 분노가 어떠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이 사건은 가뜩이나 서구 세력의 배타적이던 흥선대원군이 더욱 강하게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고집한 계기가 됐습니다. 집권층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도 서양 오랑캐는 폐륜 집단이라는 인식을 심어 놓았습니다. 또한 이들의 도굴 작전을 조선인 천주교도가 도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천주교도에 대한 반감도 깊어졌습니다. 남현군 묘 파묘를 주도한 3명은 본국에서도 추궁을 받았습니다. 오페르트는 독일에서 3개월간 실형을 살았고 미국인 젠킨스는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페롱 신부는 근무지가 인도로 정해져 그곳에서 30년간 봉직했습니다. 앞서 야사에서 지관이 남현군 묘자리는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올 땅이지만 무덤 주인은 화를 입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었죠. 예언대로 일대 천자 즉 고종은 황제가 됐고 무덤 주인인 남현군은 묘가 파헤쳐지는 수모를 당했으니 예언이 대략 맞아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와야 하니 두 번째 천자가 있어야겠죠. 네, 조선 왕조의 마지막 군주이자 대한제국 제2대 황제 순종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묘자리와 관련한 예언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보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나라를 잃고 말았으니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온다는 예언은 2대 후에는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예언이 실제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야사에나 존재하는 얘기니까요. 그러나 남현군 묘와 관련한 많은 사건들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허무맹랑한 야사와는 다릅니다. 먼저 무덤을 경기도 연천에서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남현군 묘 앞에는 조그만 전각이 하나 있는데요. 이장 당시에 사용됐던 상여가 보관돼 있습니다. 이 상여는 재현품이지만 진품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돼 국립고궁박물관에 보존돼 있습니다. 묘 주위에서는 이렇게 돌무더기를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옛 건물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수차례의 발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남현군 묘 자리에 원래 가야사라는 절이 있었고 불탑을 부순 자리에 묘를 조성했다는 이야기도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2012년부터 진행된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옛 건물의 기단석과 기와, 불탑의 옥계석 등이 발견됐는데 예산군은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가야사지의 실체를 더욱 확실하게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역사와 야사가 섞이면서 남연군 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무덤 중에 하나가 된 듯합니다. 후세의 유명세를 아는지 모르는지 무덤의 주인은 오늘도 무심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